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제목 혼자 크는 나무. 도서관 옆 화단에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있다. 누군가 심은 건지 바람에 씨앗이 떨어진 건지 모른다. 보살피는 사람도 없는데 이상하게 잘 자란다. 누군가는 저건 곧 죽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비 오는 날에도 바람 부는 날에도 그 나무는 제자리에 있었다. 내가 힘들던 시기 혼자 그 나무를 보러 자주 갔다. 말을 걸어본 적도 있다. 넌 어떻게 그렇게 잘 버티고 있어? 그때 바람이 불었고 작은 잎 하나가 내 어깨에 닿았다. 그건 아주 작고 조용한 응답 같았다. 지금도 나는 가끔 그 나무를 보러 간다. 그 나무는 여전히 혼자 자라고 있다. 그리고 나도 조금씩 그렇게 자라고 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제목길을 아는 고양이. 회사 근처에 자주 보이는 고양이가 있다. 흰색의 눈 한쪽이 파란 아이인데 매번 다른 골목에서 나타난다. 처음엔 그냥 귀엽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요한 날마다 그 고양이가 내 앞을 가로막는다. 면접 가는 날, 퇴근길에 큰 결정을 해야 했던 날, 그리고 그날 사고가 났던 버스를 놓친 날. 고양이를 따라 다른 길로 돌아가는데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이 아이는 나보다 내 하루를 더 잘 아는 건 아닐까? 오늘 아침에도 그 고양이를 봤다. 아무 이유 없이 따라갔다. 조금 돌아갔지만 그 길 끝에서 오래 잊고 지낸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 그날 이후 난 마음속으로 그 아이를 안내자라고 부른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제목 같은 시간의 사람. 매일 아침 같은 카페 같은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는 남자가 있다. 항상 책을 읽고 있고 내가 들어설 즈음엔 정확히 한 페이지를 넘긴다. 이름도 직업도 아무것도 모른다. 그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나눴다. 어느 날은 내가 늦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땐 자리가 비어 있었다. 괜히 마음이 이상했다. 다음 날 평소보다 더 일찍 갔는데 그 자리에 그가 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오자 그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테이블 위엔 메모가 있었다. 오늘은 당신을 기다리는 시간도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인사를 나누지 않는다. 대신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서로를 기다린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제목 마지막 알림음. 그녀와 헤어진 후 핸드폰에서 알림음을 바꿨다. 그녀가 쓰던 소리였다. 그렇게라도 기억하고 싶었다. 몇 달이 지나고 나는 그 알림음을 지우기로 했다. 정리하려고 설정에 들어가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다. 마지막 알림음 마이너스 재생 불가. 호기심에 눌러보자 정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런데 귀엔 분명히 들렸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 잘 지내요. 나는 한참을 그 무음 속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다른 소리로 바꿨다. 이제는 내 일상에 나만의 리듬이 필요하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제목 냉장고 안에 있던 편지.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시려다가 냉장고 문 안쪽에서 쪽지를 발견했다. 제발 간장 좀 버려줘. 내 글씨였다. 기억이 안 났다. 하지만 간장은 정말 있었다. 그리고 2018년 산도 있었다. 며칠 뒤 또 쪽지가 생겼다. 김치는 더 이상 김치가 아니야. 그때부터 나는 냉장고를 열 때마다 쪽지를 쓰기 시작했다. 이 우유는 3일 안에 마시자. 파를 사면 파스타를 해먹자. 그러다 어제 내가 안 쓴 글씨체로 쪽지가 붙어 있었다. 수고했어요. 냉장고가 나보다 나를 더 챙기고 있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제목 리모컨 4번 버튼. 우리 집 TV 리모컨엔 4번 버튼만 이상하게 반짝인다. 다른 번호는 멀쩡한데 4번만 누르면 TV가 꺼지고 에어컨이 켜지고 전자레인지가 33초로 돌아간다. 처음엔 고장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그 조합이 딱 내가 필요한 상황이랑 맞아떨어진다. 더운 날엔 자동으로 시원해지고 늦잠 잔 날엔 토스트가 딱 구워져 있다. 오늘은 일부러 4번을 여러 번 눌러봤다. 그랬더니 벽장이 열리고 안에서 오래된 메모 하나가 나왔다. 4번 생활 패턴 자동화. 주에 과하게 누를 시 인생 전체가 자동화됨. 그래서 이제 나는 3번만 누른다. 자동은 좋은데 살아있는 느낌도 좀 필요하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제목 안 가르쳐주는 교무실. 중학교 때 우리 학교 교무실은 항상 불이 켜져 있고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는 것도 아닌데 들어가려면 꼭 뭔가 잘못한 느낌이 들었다. 선생님들은 늘 교무실은 무섭지 않다고 했지만 막상 누가 들어가면 10분 후엔 이상한 표정으로 나왔다. 질문한 것도 까먹고 사물함 비밀번호도 까먹고 심지어 이름도 살짝 헷갈린다는 애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끼린 교무실은 기억을 먹는다고 불렀다. 문제집 답지 보러 갔다가 왜 갔는지 잊고 돌아온 날 나도 알았다. 그 이후로 나는 교무실 갈 일이 생기면 메모를 손에 써서 간다. 오늘도 그랬다. 그런데 돌아보니 손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음엔 그냥 물어보지 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제목 엘리베이터의 룰.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이상한 소문이 있다. 절대 혼자 타지 말 것. 정면을 보며 서 있을 것.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타고 오면 절대 먼저 인사하지 말 것.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그러다 야근 후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다. 정면을 바라보며 14층을 누른 순간 누군가가 13층에서 탔다. 그는 나를 보며 아주 천천히 웃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인사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룰이 깨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4층에서 내렸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다음엔 당신 차례예요. 그날 이후로 나는 계단으로 다닌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제목 벤치 아래 편지함. 공원에 앉아 쉬던 중 벤치 아래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는 걸 발견했다. 열어보니 그 안엔 손편지 한 통이 있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누구에게 쓴 건지 모르겠지만 읽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날 이후 난 매일 그 벤치를 찾아갔다. 편지는 매번 바뀌어 있었고 내용은 늘 짧고 다정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입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땐 이 글을 다시 읽어주세요. 몇 주 뒤 상자는 사라져 있었다. 대신 벤치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이제는 당신이 누군가의 편지를 써줄 차례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제목 다시 듣는 목소리. 그녀의 전화를 받은 건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147일째 되는 날이었다. 벨소리는 익숙했고 번호도 그대로였다. 무심코 여보세요라고 말하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전화가 왔다. 그리고 점점 그 침묵 속에서 아주 미세한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말없이 듣기만 했다. 언젠가 다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한 달쯤 지나 결국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전화는 오지 않았다. 이제 내 머릿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제목 8월 9일만 7년째. 눈을 떠보니 또 8월 9일이었다. 처음엔 생일이라 좋은 줄 알았는데 7년째다. 가족은 매년 같은 티셔츠를 선물하고 친구는 같은 농담을 하고 버스도 똑같이 3분 늦고 심지어 파스타 소스도 매번 넘친다. 처음엔 막 살아봤다. 복권을 사도 보고 고백도 해보고 수업 시간에 춤도 춰봤다. 근데 다음 날엔 또 8월 9일. 그래서 요즘은 그냥 조용히 보낸다.
엄마 도와서 장도 보고 동생이랑 공도 차고 소스 넘치기 전에 불도 끈다. 어쩌면 이 하루가 누군가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내일도 8월 9일이라면 오늘처럼 따뜻하게 보내고 싶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제목 우산을 빌려준 날. 비 오는 날 지하철역 앞에서 낯선 여자에게 우산을 빌려줬다. 그녀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우산을 들고 사라졌고 나는 괜히 허탈했다. 다음 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 그녀는 내 우산을 들고 나타났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내민 우산엔 내가 처음 보는 작은 자수가 놓여 있었다. 이건 제 우산인데요. 그녀가 웃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걸 빌려준 건 아마 12년 전일 거예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땐 초등학생이었을 텐데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맞아요. 그녀는 우산을 놓고 돌아섰고 나는 아직도 그 우산을 갖고 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혹시 또 마주칠까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제 목소리가 남는 골목. 우리 동네엔 이상한 골목이 하나 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시간이 지난 후에 들리는 곳이다. 처음 그걸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친구와 걸으며 내일 잘 되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이틀 뒤 그 골목을 지나가다 내 목소리를 다시 들었다. 내일 잘 되면 좋겠다. 신기해서 매일 짧은 말을 남겼다. 괜찮아질 거야. 오늘도 수고했어. 그리고 몇 주 뒤 나는 그 골목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사랑해. 그건 내가 한 적 없는 목소리였다. 나는 조용히 서서 골목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든 괜찮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제목 복도 끝 자판기. 회사 복도 끝에 오래된 자판기가 하나 있다. 요즘엔 아무도 안 쓰지만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커피를 뽑는다. 텁텁하고 싼 맛인데 이상하게 그 커피가 위로가 될 때가 있다. 어느 날 커피를 꺼내려다 이상한 걸 발견했다. 잔돈통에 동전이 3개나 남아 있었다. 누가 깜빡했나 싶었지만 그날 이후 매일 동전이 있었다. 익숙해질 무렵 나는 그 돈으로 옆 칸 코코아를 뽑아두고 왔다. 다음 날 그 자리에 종이 쪽지가 있었다. 요즘 많이 지치셨죠? 그래도 매일 같은 시간에 와줘서 고마워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누군가를 위해 코코아를 놓고 간다. 그리고 어느 날은 누군가 나를 위해 커피를 놓고 간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제목 노란 우체통. 회사 근처 오래된 골목에 다른 건물과 안 어울리는 노란 우체통이 하나 있다. 배달부도 모른다 하고 주소도 없다는데 가끔 누군가 편지를 넣는 걸 본 적이 있다. 호기심에 나도 한번 써봤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며칠 뒤 우체통 안에 답장이 있었다. 괜찮아요. 그날 이후 매주 누군가의 편지가 늘었다. 엄마가 아파요. 시험이 망했어요. 사랑이 끝났어요. 그리고 항상 따뜻한 답장이 돌아왔다. 오늘 아침 우체통 옆에 새 메모가 붙어 있었다.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당신들이 서로의 위로가 될 수 있을 만큼 세상이 조금 자라났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제목 멈춘 신호등. 우리 동네 사거리엔 신호등이 고장난 채 그대로 멈춰 있다. 몇 달째 초록불에서 바뀌지 않는 그 신호등. 처음엔 민원이 쏟아졌지만 사람들은 금세 익숙해졌다. 재미있는 건 그 근처에선 늘 누군가가 길을 건너려 할 때 차가 멈춘다는 것. 경적도 없고 싸움도 없다. 마치 그 사거리엔 양보라는 룰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것처럼. 어느 날 신호등 밑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우리는 전보다 조금 더 눈치를 보고 조금 더 천천히 걷고 조금 더 서로를 배려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구청에서 신호등을 고치러 왔다. 하지만 주민들은 고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 신호등 덕분에 우리는 조금 더 사람다워졌다고 말하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제목 매일 기다리는 강아지.
우리 동네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강아지가 있다. 빨간 목줄을 찬 채 버스 정류장 옆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안다. 아, 얘 아직도 기다리네. 처음엔 주인이 근처에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아무도 본 적이 없었다. 누군가가 밥을 챙겨주고 비 오면 작은 우산도 씌워주지만 그 아이는 항상 같은 방향만 바라본다. 어느 날 강아지 옆에 노란 쪽지가 붙어 있었다. 기다리는 거라도 있어서 저는 괜찮아요. 나는 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날 이후 나도 그 벤치에 자주 앉는다. 누굴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편해진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제목 밤에만 열리는 문방구. 어릴 땐 골목 끝에 작은 문방구가 하나 있었다. 밤늦게 가면 간판도 꺼져 있고 문도 잠겨 있었지만 가끔 불이 켜져 있는 날이 있었다. 그럴 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낯선 할아버지가 반겨줬다. 오늘은 뭐가 필요하니? 나는 항상 같은 걸 골랐다. 지우개. 그건 진짜 지우개가 아니었다. 하루 동안 가장 지우고 싶은 기억을 하나 깨끗이 없애주는 지우개였다. 학교에서 창피당한 날, 친구랑 싸운 날, 혼나고 운 날. 문방구는 항상 거기 있었고 나는 조용히 하루를 지우고 돌아왔다. 지금은 아무리 찾아도 그 문방구는 없다. 하지만 가끔 정말 힘든 날, 집 앞 가로등 불빛이 이상하게 반짝이면 나는 살짝 기대해 본다. 혹시 오늘은 열려 있을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제목 남은 생을 드립니다. 한밤중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죄송합니다. 그는 말했다. 누군가가 살다 남긴 생애 6개월, 당신께 드려도 괜찮을까요? 장난인 줄 알고 끊었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생겼다. 숨이 덜 차고 잠을 깊이 자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가벼워졌다. 그리고 어느 날 또 전화가 왔다. 잘 사용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다만 이 생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살던 사람이 가장 행복했던 날이 반복됩니다. 혹시 최근 같은 날이 자꾸 이어지지 않던가요? 나는 조용히 달력을 바라봤다. 어느 날부터 매일이 내 생일이었다.